always on my mind. No doubt about it, she looks so fine. She's the best girl that I ever had. Sometimes you're gonna make me feel so bad. She broke my heart, but I love her just the same now. Hush, hush. I thought I heard her calling my name now. Hush, hush. I need her loving and I'm not to blame now. You got her early in the morning. You got her late in the evening. Oh, well, I want and need it. Oh, I gotta have it. She got loving like quicksand. Only took one touch of her hand. Blow my mind and I'm in so deep that I can't eat y'all and I can't sleep. Just say now, hush, hush. Thought I heard her calling my name now, hush, hush. I need the loving and I'm not to blame now. You got her early in the morning, you got her late in the evening. Oh, more than needed. Hey, I gotta have it.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수험생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세월이 그러니까요. 너무 빠르다. 시간이 벌써 원서 접수를 하는구나 싶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지금 고3 학생들 보면 고등학교 생활의 3분의 2가 코로나와 함께였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좀 안타깝고 짠하고 좀 그런데 네. 이 상황에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다들 건강하게 잘 끝까지 레이스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접수하실 분들은 잘 하시고요. 네. 오늘 노래는 김태민 님이 신청하신 딥퍼플의 허쉬였고요. 많은 분들이 신나는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라면서 신청곡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상영 님도 벌써 덜덜 하셨어요. 네. 저희 그러고 보니까 면티 깔맞춤이네요. 그래. 의도치 않게 항상 의상이 겹칠 때가 있어서. 네, 마중물님 오셨고 위닝 JTB님도 오셨고 로버TV님, 효상형님. 네. 네. 쭌쭈닝님 다
내일 예약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내일과 다음 주만 지나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나요? 네. 푸터팬분들과 두목님을 못 봐서 아쉽지만 네. 김건모의 사랑이 떠나가네를 신청하셨어요. 예. 양다다씨님은 이게 약간 앙다다씨요. 앙다다씨. 네. 앙다다씨. 익숙하지 않은 닉네임이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빌로바 TV님이 멀드와 스컬리냐고 이걸 알아듣다니 역시 엑스파일 엑스파일 엑스파일. 빌로바 TV님 이거 댓글 보니까 뭔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스컬리 저예요. 멀더 이런 거. 미라클님이 9월 9일 비둘기도 함께 듣고 싶을 뉴스프리데스크. 오늘이 뭐 구구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치킨 먹는 날이라고 하던데요. 구구데이. 네. 구구데이. 네. 예. 저희 아까는 저희 PD들이랑 닭강정 먹었습니다. 예, 몰랐어요 저는. 바른길님이 여기는 뉴스인지 예능인지 가끔 헷갈려요 하셨어요. 예. 저희는 뉴능. 예. 어디 경계를 저희는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신수기님이 출석 체크.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편도염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이사나님도 16일에 맞춰서 신청곡을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캡처해 놓을게요. 요즘 신청곡 그 경쟁률이 좀 어떤가요? 좀 신청하면 어떤가요? 바로 나오나요? 신청 많이 해달라고 별로 이렇게 채워놓은 게 별로 없대요. 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수빈님은 9월 9일이니 은하철도 999랑 999단이 막 떠오르네요 하셨어요. 네. 99 크러스트. 99 크러스트 너무 맛있네. 맞아요. 아까 은하철도 999 노래도 부르셨거든요. 박수빈님. 박수빈님 아까 그 연배가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했는데 반갑습니다. 연두부 엄마님 TMI 김태민은 구 남친 이름이라고 잘 살고 있냐 하셨습니다. 네. 예. 빌로바 TV님 노래도 있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억해 두겠습니다. 와룡님이 원래 이 시간에 센터에서 운동하는 시간인데 어쩌다 하루 쉬고 쉬는 김에 푸대 보러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보통 다시 보기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 네. 오늘은 실시간으로 보시나 봐요. 와룡님 잘 오셨어요.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 지난번 출연 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간.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저희가 첫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초대에서 기획 취재팀의 장슬기 기자, 슬기로운 장슬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휴가 때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다 정리를 해주시는 장슬기 기자의 방송을 보고 제가 감탄을 금치를 못했거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노재필 기자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네. 끝나고 나서 진짜 너무 재밌었다. 꼭 다시 곧 오시겠다. 금방 또 역시 돌아오셨네요. 또 그러네요. 예.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받아주지 않았던 여론 요정. 그것까지 기억하세요? 여론 요정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 맞습니다. 네, 오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론유정입니다. 예, 오늘 대놓고 그냥 계속 말씀하셔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요. 네, 슬기로운 여론조사, 슬기로운 여론 요정. 네. 네. 저스틴 원님이 딱 하시잖아요. 여론 요정님 나오셨다 하셨습니다. 예. 네, 담당 부장님이 심기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이럴 때 확 밀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라도 해야죠. 뭐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뉴스데스크 나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론 장슬기입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잘릴 것 같은데. 근데 여론 요정이 좋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론을 요약하고 정리해드립니다. 그 팅커벨의 어떤 그 엔젤이 아니었나요? 뭐 중의적인 거죠. 중의적인. 중의적이죠. 이렇게 큰 요정도 보셨나요? 여론 요정님 안녕하시다고. 네. 표상님도 어서 오시라고 막 까꿍하셨습니다. 네. 저 명찰 또 안 보이나요? 네. 오늘도 노트북에 우리 장슬기 기자가 여론조사를 조사하다를 아주 크게. 이번에는 저기 아래 도메인까지. 그러니까요. 네. 근데 도메인 좀 잘 안 보이네요. 원샷 하면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이따 원샷 할 때. 그래서 이제 여론 요정을 모셨으니까 여론조사를 좀 알아볼 텐데 또 이마만큼 여론조사가 정치권의 화두가 또 뜨겁게 된 적이 있나 싶은데 맞아요. 지금 사실 여야 모두 후보자 결정에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사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 역선택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되짚어 보면 딱 이 역선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학창 시절로 조금 돌아가 볼 텐데 여러분 다들 피구 해보셨죠? 피구 해봤죠.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면 주장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학교 이제 우리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씩 뽑아서 이제 반을 갈라서 피구 네. 하는 적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만약에 주장이에요. 성지영 기자와 김민호 아나운서가 주장이면 어떤 사람부터 먼저 뽑죠? 일단 그러니까요. 피구를 잘할 사람. 그렇죠. 성지영 기자가 보시기에는 제일 잘할 사람 뽑고 그다음에 김민호 기자가 제일 잘할 사람 뽑고 요게 그렇죠. 우리의 순서대로. 그렇죠. 순서대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지영 기자 팀은 김민호 아나운서가, 김민호 아나운서 팀은 성지영 기자가 뽑아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일 못하는 사람 뽑아야지. 그렇죠. 어느 뽑아가지고 보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네. 일단 그렇죠. 저 같으면 이제 노재필 팀장을 이쪽으로 보내고 저는 이제 그쵸, 다른 사람 그쵸. 영입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서로 뽑아주면 가장 약체부터 뽑게 돼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와서 제일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다. 뭐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역시 네.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네. 그게 바로 역선택인데 사실 조사에서 있는 개념은 아니고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경제학 용어인데 이게 약간 잘못 쓰이고 있어요. 원래는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원래는 A를 선택해야 되는데 B를 선택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역선택이라는 말인데 지금 원래 의미는 네, 원래 의미는 그래서 약간 조사나 아니면 이제 정치권에서 약간 조금 이제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전략적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득이 되고 남한테 해가 되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거다.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역선택 이런 그쵸, 말을 쓰는 거군요. 그 최근의 사례 중에 지난 경선 때 그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 투표했던 거 그게 역선택이랑 같은 거죠? 정확합니다. 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경선에서 누구한테 물어볼지를 미리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경선 인단 모집합니다라는 문자 받으신 분들 문자도 있고 네. 현수막도 각각 달려 맞아요. 있어요. 네. 매번 페이스북에 엄청 많이 뜨기도 하고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처럼 이제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고 국민의힘 관계자인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뭔가 본선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사람을 뽑아버려야겠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보수 유튜버라던가 뭐 보수 카톡방 같은 데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모는 카톡방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역선택 때문에 뭔가 네.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역선택을 하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있다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이 경선이 약간 흥행하고 있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역선택이 있으면 다른 반대 세력에서도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제 어디서 뭐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을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 지지들이 막 달려가서 100명 올 거가 1000명 오고 10,000명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결집을 우리가 깨야 된다.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선택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희석된다는 그런 효과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역선택이 지금까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역선택한다는 소문이 나면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기 때문에 오히려 희석되는 효과도 있고 네. 오히려 경선 자체는 흥행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선인단 모집을 해서 조사하는 거랑 직접 여론조사하는 거랑은 좀 결과가 어때요? 다르지 않아요? 역시 성지영 선배가 똑똑하신데 네. 이제 경선인단은 내가 조사를 당하겠다고 이제 등록을 하는 손 거예요. 뜨는 거잖아요. 네, 나 손 들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10만이고 20만이고 조직적으로 뭔가 누군가가 동원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근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할지 안 할지 몰라. 그런데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경선인단은 나한테 전화해주세요라고 이제 계속 손을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든 사람하고 내가 뽑힐지 안 뽑힐지 모르는 사람하고 어떤 게 역선택의 확률이 더 높겠어요? 손든 사람. 그렇죠. 손든 사람이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이건 랜덤 1000샘플 갖고 여론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내가 정말 정말 아주 전략적 투표를 할 정도의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데 이게 들어왔으니까 나는 약한 후보를 뽑겠다. 이런 사람은 5명도 안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 전화가 오면 아니면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뽑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이제 엄청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론조사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여론조사 보통 몇 명 하죠? 뭐 많게 1000명 뭐 더 많이도 하잖아요. 2000명, 네. 3000명. 근데 우리 유권자가 몇 명이죠? 엄청나죠. 손으로 셀 수 없죠.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너무 많아가지고. 유권자가 몇 명인가요? 4,400만 정도 와, 되거든요. 네, 역시. 근데 그 중에 이제 1000명이면 0.0002
0.02%예요. 오. 그러니까 영- 만분의 게다가 표본 조사니까 그쵸, 좀 정말. 나이 연령대로 따지면 그중에 더 줄어들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뽑힐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감이 떨어지기를 이렇게 입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감이 0.002%로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상 이런 이제 전략적 선택, 역선택을 할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네. 라이더님이 저희 보고 설명해 주세요. 요정님 하셔가지고 저희가 원샷 카메라니까 원샷을 네. 보고 예. 설명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고요. 페르소나 에고님이 기자님 목 안 아프세요? 빠른데 다 이해된대요. 이사나님도 말이 너무 빠른 것 같다고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하네요. 네. 오늘 좀 많은 것들을 전달해주고 그러니까요. 싶으셔가지고 급하게 지금 여러 개를 많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심은정님이 바쁜 시간에 누가 역선택하려고 머리 쓰겠어요?라고 하셨어요. 네. 예. 이사나님은 근데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허위 조작하면 범칙금 받을 수 있어요 하셨네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준표 의원이 호남 지지율도 높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율도 높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일단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역선택의 결과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두 가지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거 설명을 먼저 드리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국민의힘 후보들만 나열해서 너 누구 지지하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 40-50% 정도는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그 50% 중에 20%에서 30% 많게는 30% 정도가 나는 홍준표 의원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명수를 따지면 이제 한 60에서 9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1000명이라고 하면 60에서 9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60에서 9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역선택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정말 홍준표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역선택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최재형, 원희룡, 황교안, 하태경 등등 중에서는 나는 홍준표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그렇죠. 우리 본선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후보랑 붙어서 이 사람의 경쟁력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 중에서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제일 나은데라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서 선택한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가시에서 살을 발라내도 발라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역선택을 확인하려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어떻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와룡님이 여론조사 왔길래 홍준표 후보 눌렀대요. 왜 어떤 이유로 누르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지지하실 수도 있죠. 그럼요. 네. 김보라님은 여론조사 고작 2,000명으로 5,200만 명을 대변한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바른길님은 장슬기 기자님 유치원 선생님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심은정님도 그나마 나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겠죠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역선택 조항을 넣냐 마냐를 갖고 사실 굉장히 좀 기싸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는데 결국 정리하자면 이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양자 대결을 함께 묻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러면 실제 역선택, 전략적 선택을 방지가 되긴 해요? 진짜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 양자 대결을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정권 교체가 필요하냐 아니면 뭐 정당 지지 어디를 하냐를 먼저 물어보고 이제 누구를 지지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역선택 방지 조항에 해당을 하거든요. 네. 내가 만약에 전략적으로 역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이 조사들에 대해서 다 반대로 대답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역선택을 하려고 하면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저한테 오는 모든 여론조사에 반대로 대답할 것 같아요. 저의 마음과. 네. 그게 되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때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규모는 사실 알 수 없고 그게 또 여론조사 안에 얼마나 들어올지 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안에 얼마나 들어올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오히려 지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선택이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역선택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그쵸. 방법이 있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쵸?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지 이거를 약간 떨어뜨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선택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조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진심이 아니라 좀 조작에 가까운 사고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여론조사로 당내 경선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도 크고 문제점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로 대선 후보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뭔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당원들끼리만 뽑으면 너무 극단적인 후보자가 선택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만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쉽게 말하면 확장성이 조금 적은 사람.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본선 경쟁력. 그렇죠. 이렇게 적은 사람이 뽑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그 간부들 말고 당원들 말고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함께 들어보자. 그걸 네. 반영을 하자. 요게 이제 당내 경선을 여론조사로 진행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렇다 해도 한성님도 인기 투표로 대표를 뽑는 것 자체가 이상함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연두부 엄마님도 응답률 3%로 무슨 여론이냐라고 약간 불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코코님이 다수결은 인기 투표다 이런 말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삼초 토끼 부스터님은 역선택 전략이 기대 수치를 높였다가 반전으로 그만큼 실망감을 주는 건가요? 라고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 페르소나 에고님도 여론조사의 과학이군요. 역선택 요령 다 반대하셨습니다. 코님은 역선택도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사실 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뭐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 때도 사실은 이 여론조사 룰 어떻게 여론조사를 조사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문항을 넣을 것이고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죠. 거의 단일화가 안 될 뻔했잖아요. 이거 갖고 하도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뭐 좀 어떤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안 믿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채팅에도 보면 여론조사 3%인데 뭐가 믿냐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응답률 3%인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도 여론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감론을박이 계속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오면 믿고 안 유리하게 안 나오면 믿고 싶은 거죠. 안 믿고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경선의 룰, 그러니까 누군가를 후보자를 선택하는 룰, 가장 그것도 중요한 대선 후보자를 선택하는 룰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여론조사는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오차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오차 범위라는 게 이게 우리는 딱 누구 몇 퍼센트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끝에 한마디 더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3.1% 아, 포인트.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뭐냐면 내가 지지율이 10%면 6.9%부터 13.1%까지 갈 수 있다는 구간을 설정한 거죠. 구간이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뭐 국민의힘 경선이 조금 이제 경합이다. 이러면 이 3.1%포인트 오차 안에 서로가 들어오면 이걸 승복할 수 있을까요? 아 못하죠. 사실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할 때도 오차범위 안에서는 누가 우세하다든지 누가 이런 표현을 가급적 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차범위 내에서 붙어지는 거는 누가 우세하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고 사실 뒤집힐 여지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구간 얘기할 때 누구는 최하로 되고 누가 최상이 되면 이게 뒤바뀔 수 있잖아요. 그쵸? 결과가.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뭐 지금은 윤석열 후보 지금 당장 뭐 경선 여론조사가 치러진다고 했을 때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다른 조사에서는 거의 1위잖아요. 네. 근데 뭐 여기서 갑자기 홍준표 후보가 1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승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이슈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기고 계신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열린 경선을 먼저 시작한 미국의 경우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자기 주에다가 나는 민주당이에요, 나는 공화당이에요 미리 등록을 해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야 투표도 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정당 지지에 기반해서 경선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제가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분이 미국 정치 전공을 하셨는데 이분한테 여쭤봤더니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한쪽 정당 경선에 투표를 하면 반대쪽 정당에는 투표를 하지 못한다. 합리적이네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역선택을 하려면 내가 원래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한 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양당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 맞아요. 사실 그 양대 프라이머리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지지하는 그 라인이 굉장히 투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후보가 어떻게 보면 너를 띈다 그래야 되나 좀 너무 다양하고 여기는 조금 그런 양상은 좀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랑은 좀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여론조사로 뭐 후보자를 정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제 결합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거를 한 큐에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죠. 또 통계도 섞여 있고 하니까. 제라르님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이렇게 못 넘기는 분이 또 아주 핫한 분이 있으시잖아요. 내 이름 빼줘라. 그쵸.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결과다 이거 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특정 이제 어떤 여론에다가 내 이름 빼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가능한 맞나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근데 홍준표 후보가 아마 지난 대선부터 약간 빼달라고. 아니 그런 경우는 있죠. 약간 전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맞아요. 아예 나를 여기다 넣지를 말아라. 후보군에 날 넣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자기를 빼달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승복할 수 없다는 맞아요. 이유로.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여론조사를 관리하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에 모든 여론조사가 등록이 되거든요. 선거 그쵸. 관련한. 저희가 항상 그 홈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할 때 나오는 그 그렇죠. 심의위원회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특정 후보를 이름을 넣고 빼는 거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는 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 개입할 수 없고 조사 기관 자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넣고 빼고는 사실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근거 조항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성명권 얘기도 나와요. 나의 성명권이다 보호해달라. 초상권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성명권 보호와 홍준표 후보의 성명권 보호와 여론조사로 생기는 그런 알 권리나 공공성 중에 뭐가 더 앞서냐? 그러면 뭐 알 권리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도 이제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 그렇게 탄탄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니 전 기관에서 나를 빼달라면 모르겠는데 그쵸. 특정 기관만 맞아요. 골라서 나의 성명권을 보장해달라 그러면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이렇게 뭐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내 이름을 빼달라. 이거는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될 게 여론 요정이시니까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 실제 근거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편hal성이 정말 있는 거냐. 이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한번 같아요. 확인해 보죠. 네, 저희 한번 그래프 같이 먼저 보실게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저희 페이지에서 고려를 하는 게 이 편향성이에요. 저희는 네. 편향성이라고 하진 않고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론조사 회사마다 이렇게 조리법이 조금씩 달라서 네. 그 여론조사 맛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회사 이름들은 다 가렸는데 저 막대 하나가 가리키는 게 다 그 뭐라 그러죠? 조사 하나의 기관? 조사회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홍준표 후보한테 유리한 조사, 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홍준표 후보한테 불리한 조사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기관마다 근데 오른쪽이 수치 차이가 있네요. 어떤 기관은 저울로 가 있는데요? 맞아요. 저 기관은 지금 없어졌어요. 네. 이상한 기관이었어요. 네, 좀 너무 비정상적으로 네, 맞아요. 그래프로 확 넘어갔네요. 네. 저 기관 지금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 의원이 말하는 조사 같은 경우는 G사인데 그 G사 같은 경우는 맨 아래에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가장 편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요? 네, 이 조사가 조금 가장 많이 인용되는 유명한 거긴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조사와 이제 큰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게 주관식이라는 점입니다. 너 누구 지지해? 이러면 주관식. 이거 참 킬러 문화인데. 학창 시절에 주관식 제일 주관식 싫어했는데 싫어합니다. 네. 주관식은 주관식은 뭐 보통 수능 때 주관식은 0-1 뭐. 일인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대선 후보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이름을 셀럽이 아니면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 누구?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없음이라고 대답하는 비율도 이 조사 기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지금 막 떠오르고 있지만 막 이렇게 대선 후보다라고 딱 정해진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을 바로 떠올리는 사람이 조금 더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주관식은 누구나 다 두근두근 하는 거죠. 빈칸으로 남아 있군요. 예, 네. 이산나님이 지금 그래프 보니까 통계학 수업 시간 그래프가 몇 개 더 남았습니다. 예. 잠깐만. 저희가 오프닝에 그 수능 이야기를 아, 나누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다 네, 보니까 네. 진짜 무슨 인간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통계 얘기를 해볼 1타 텐데 요정.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했던 얘기 중에 윤석열 후보가 또 여론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되게 다르게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남거든요. 맞아요. 윤석열 후보는 좀 어떤가요? 윤석열 후보 그래프 먼저 같이 네. 볼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후보자의 그 효과가 제일 커요, 사실은. 윤 후보자 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간 거는 6% 정도 이제 차이가 나고 그러네요. 왼쪽으로 한 건 8%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높게 나오는 거는 이제 평균보다 한 6% 정도 높게 6% 정도 높게 나오는 기관들이 있고 또 네. 8% 덜 나오는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저거 합치면 14%잖아요. 오. 그러니까 어떤 기관, 그러니까 동시에 나와도 14% 포인트나 차이가 날 수 있는 야. 거예요. 상당히 네. 그래프가 아주 골고루 자잘하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사실 이 있네요. 두 후보자들한테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거의 모든 후보자들한테 나타나요. 근데 아.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는 보수 쪽 후보자들한테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요? 그 이유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홍준표 후보자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그 그래프를 돌아가 보면 아까 그래프랑은 좀 더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 확실히 다르네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수치도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이면 홍준표 후보는 왼쪽으로는 -2가 제일 큰 값이고 오른쪽으로 저 툭 튀어나온 게 4.5거든요. 엄청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막 윤석열 후보에 비하면 크게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왼쪽으로 간 것도 있고 오른쪽으로 간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고 유리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자기한테 불리한 거에서만 빼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민망한 주장인 아하. 거죠. 그렇죠. 저렇게 저 끝까지로 가 있는 것도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한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지지율 자체가 이렇게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요. 아. 보통 밴드 외건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네, 괜찮은가 봐.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네. 그렇죠. 이름이 뭐 1위가 돼서 1위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허니버터칩 하면 우리 다 먹어보고 먹어보고. 그렇죠. 생각나네요. 그때 약간 그때 우리가 잠시 뭐에 홀렸던 것 같은. 그게 그럴 일인가 싶은. 근데 심지어 또 먹어보면 되게 맛있게 느껴져요. 왜 맛있지? 근데 지금 먹는 거랑 또 달라요. 지금 별로 왜 맛있는지 그때가 더 맛있었어요. 그때 진짜 뭔가 줄 맛있었어요. 서서 먹으니까. 그리고 막 선물 받으면 이 귀한 걸 막 이러면서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그런 효과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쫙 땡기려면 네. 이제 요 G사의 여론조사가 조금 확연하기는 할 것 같아요. 잘 이제 잘 끌려 올라오고 있는데 얘가 나를 밥 먹어 잡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어쨌든 지금도 아까 언급했다시피 홍준표 후보 지지율의 상승세가 현재 추세인 거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주초에 그 모 여론조사 기관 좀 보수 성향이 강한 그 언론사가 의뢰했던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굉장히 홍준표 후보가 엄청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오면서 양자에서 막 이기고 이러면서 네. 좀 사실 댓글창에서도 이걸 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맞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 회사가 그 데일리안은 네. 얘기해도 되죠?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네네. 괜찮아요. 데일리안이라는 회사랑만 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회사예요. 다른 데는 안 하고. 네, 그 회사랑만 이제 파트너 딱 붙어서 파트너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데일리안 하면 약간 보수 매체라는 거를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그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데일리안과 땡땡땡땡 조사 회사가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하면 이제 보수분들이 더 많이 응답하는 그러니까 응답 자체가. 응답 자체가 미디어 옳다구나 하면서 이렇게. 미디어 효과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첫 그 번째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는 그런 효과가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데일리안 조사를 한다고 하면 너무 신나는 사람들이 응답을 할 때 이제 보통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신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수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데일리안 조사 자체가 네.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도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데일리안이 ARS 조사입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RS에서 요즘 보수 후보들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NBS에서 조사가 또 나왔거든요. 그 4개 조사 회사가 연합해서 조사하는 건데 거기서는 양자 대결에서 홍준표 후보가 다 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낙연이나 이재명 후보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론조사를 합쳐서 여론조사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보여주시는 여론 요정이 아. 꼭 필요한 거죠. 예. 그렇죠. 네, 추세를 봐야 되니까 한 조사 하나하나에 이제 뭔가를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근데 방금 얘기한 여론조사는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가시면 자세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시스템에선 지금 대선 후보 기상도가 어떻게 나오나요? 이번 저희가 화요일에 추정을 했는데요. 화요일까지 나온 조사를 봤을 때 홍준표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오차 범위가 겹칩니다. 신뢰 구간이 겹쳐요. 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쑥 올라가시는 거 보이죠? 네네네. 지금 오, 그래프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는데요. 맞아요.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26.9, 윤석열 24.9, 홍준표 13, 이낙연 12.6 요로 0.4%포인트 홍준표, 이낙연 후보는 0.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사실 그 오차 범위는 겹쳐 있어요. 신뢰 구간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이긴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다 모아서 보니까 확실히 이제, 추세가 예,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특정 시점을 따질 수 없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좀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측은 지금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큰 게 터져가지고 지금. 지금 하락세긴 한데 막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위기가 오면 보통 이제 결집하는 세력들도 동시에 있거든요. 아, 나 저 사람 싫어서 떠날래라고 하지만 이제 핵심적인 지지층들은 오히려 결집을 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몇 주 더 지켜보는 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정확히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그때 또 모셔서 여론 요정에게 또 정리를 하고 요약하는 시간 또 일타 가져보도록 강사세요,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구연동 하셔도 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여러분 여론 요정이었습니다. 여론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엔젤 같이 친절하게 네, 그러니까요. 네. 전달해 주시는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큐시트 산책을 떠나보겠습니다. 노재필 기자입니다. 아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아까 그 장슬기 기자 원고 초안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고 싶더라고. 여론 요정도 안 받아줬다면서요. 아니, 그거는 제가 또 그 장 기자 팀의 또 팀장과 또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하니까 아하. 이제 또 네. 그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컷이 아니라 가지 마세요 하고 있어요 스카이 워드님이. 예.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론조사 한번 해보고 싶어. 저희도 이름 올려가지고 그 네. 선호도 조사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예. 네. 마중물님이 여론 요정 정슬기 아니고 장슬기입니다. 내일 점심 다슬기 먹어야겠다. 다슬기. 네. 예. 아 이분 제가 보기에 연세가 한 40대 한 중반 이상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 지금 가을 남자 노두목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옷을 3일째 같은 걸 입고 오고 있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시네요 지금. 그래요? 아니 출근을 이 복장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갈아입으신 거예요? 방송하실 때? 갈아입죠. 아 방송하실 때만. 저 사실 9월부터는 사실은 옷 한 2개로 버티죠. 가을에 한 벌, 겨울에 한 벌. 아,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한성님이 요정 다음 순서가 산적이냐. 네. 또 반전이 있어요. 또 주목도 끌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장슬기 기자는 제가 이제 좀 자주 모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그러니까요. 마중물님은 뭐 고정 코너를 가자고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아, 와룡님도 지금 다시 불러달라고. 네네네. 안 그래도 바쁘신데. 최고 미인님이 목소리만 들으면 이선균 같다고. 누가요? 노재필 기자요? 저요 최고 미인님이 남겨주셨어요. 한번 성대모사라도 한번 가실까요? 지난번에 했잖아 1년 전에. 아 그랬었나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산화님도 그 얘기 하시네요. 눈 감고 들으셔도 괜찮아요. 피데스크는 다 이해됩니다. 이 와중에 빌로와 TV님이 김민호님의 사회생활이라는 하셨습니다. 아, 네. 사회생활 아니고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김보라님이 다이어트 중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다이어트는 아니고 제가 좀 요새 운동을 하고 있죠. 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오늘도 신규 확진자를 말씀을 드리면 6시 기준 1,557명. 네. 어제보다 전국적으로는 105명이 적습니다. 네. 적은데 서울은 이 동시간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늘었더라고요. 네, 569명. 서울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은. 내일은 전체적으로 한 1,900명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그 백신 이상 반응을 좀 보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했어요. 네. 이게 이제 한 1,000만 원까지가 원래 됐는데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등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줄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건데 정부가 오늘 얘기한 거는 인과성이 조금 없어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경증에 대해서도 지원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뭐 백신 맞았는데 전혀 이상한 뭐 다른 식의 어떤 그런 뭐 백신 맞았는데 다리를 뺐다든지 뭐 이런 네. 거가 지원될 수는 없는 그건 거죠. 아니죠. 근데 네. 그럼 어떤 증상이 나야?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심근염하고 심낭염, 길랭발의 증후군, 다형 홍반 등 이렇게 어느 정도 그 IOC가 아니죠. 세계보건기구가, 오늘 헷갈려. 네. 좀 이따 IOC 나와요 또.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이상 반응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과관계가 좀 확인이 안 되더라도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화이자 백신 많이 맞으면서 네. 젊은 분들이 심근염, 신낭염 좀 걱정돼가지고 네, 그런 분들이 뭐 많더라고요. 타이레놀 대신 이부프로펜 드신다는 분들도 좀 있고 네, 네, 네. 또 운동 안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단독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고발장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잖아요. 사실. 그래요. 네, 고발장 너무 얘기 많이 들으니까 네, 어느 네. 게 어느 건지 좀 헷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작년인가요? 총선이? 재작년인가? 올 초죠. 총선. 아 총선. 네. 그러니까 총선 때 그러니까 재보궐 말고 총선. 그러니까 네. 손준성 보냄으로 된 고발장이 있었고 4월달에.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이제 고발했던 4개월 뒤에 4개월 뒤에 고발했던 이렇게 고발장. 있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김웅현은 안 썼다고 했는데 그거를 받아서 받았던 그 원래 당의 초안이 어제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네네. 같았던 거예요. 사실은 손중선 보냄의 처음에 그거랑.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의원실인가 봤더니 정점식 의원실에서 그게 이제 나갔대요. 아. 약간 뭐가 아, 풀리나요 이제? 그 당의 변호사가 받았던 그게 그렇죠, 그렇죠. 정점식 의원실에서 나왔던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정 의원실이 약간 연결고리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좀 주로 하시더라고요. 오늘 해명을 보니까. 정점식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중지동천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공안 검사 출신이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가 이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뭐 이제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좀 지난 상황에서 하겠다고 그래갖고 약간 늑장 조사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의 회견, 네, 기자회견 네. 후폭풍이 거세요. 네,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죠. 사실. 그래서 네. 혼난 줄 알았죠. 대표적인 워딩이 인터넷 그러니까 조그만 언론사에 하지 말고 메이저 언론사에 제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당하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언론관에 대해서 좀 문제 지적이 좀 많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또 제보자한테 숨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메신저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한 건데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보자 자체를 그렇죠. 이제 밟은 세권에서 뭔가 밝혀내려는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 당에서 같이 경선하는 주자들 사이에서 이제 엄청난 그 공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조직을 믿고 큰 소리치던 검찰총장 때 버릇을 못 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언론관이 전두환 정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아주 그냥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혹평을 했고 아주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장성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마치 법조 깡패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어딘들이 어제 세네요 정말. 네.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은 그 같은 당에 있는 상대 후보들한테 엄청난 이걸 던져준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어제도 봤지만 이게 뭐 큰 언론사, 작은 언론사 이런 얘기 하는 게 굉장히 미숙하거든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큰 언론사, 뭐 작은 언론사 떠나서 다들 기자인데다가 그 사실 작은 언론사라고 하지만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감정이 상하면 이 어떻게 뭐랄까요?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얻지 못, 마음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말실수를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런 이제 회견장이나 이런 데에서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의 민낯이 나오거든요. 컨설팅을 받아도 안 되는 민낯이 나오고 살아온 내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화를 그 기자회견에 나와서 호통을 그러니까 치는 모습을 볼 때 왜 내가 혼나는 느낌이지? 약간 많이 그런 혼났어요. 느낌을 좀 받으면서 좀 당황했어요.
흔히 볼 수 없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굉장히 오늘까지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OC 아까 제가 이제 IOC가 나오네요. 네. 네. 북한이 이제 다음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요? 왜냐면 이제 IOC가 자격을 이제 일정 기간 상실을 시켜가지고 내년 말까지 정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에 베이징 네. 동계올림픽, 항저우 아시안게임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된 상황인 것 예, 같고요. 도쿄에 참석을 안 해가지고 그렇죠. 약간 삐진. 네. 약간 속된 말로 삐졌죠. IOC 위원장이 드리면 또 격앙된 발언을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실수를 했네. 네. 예, 제가 성민아 위원장님. 네네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이제 구속이 돼 있다가 이제 보석이 허가돼가지고 허가됐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거주지 제한 조건도 있고 뭐 증거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뉴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재보는 MBC 시간이 다 됐지만 눈을 성형을 했는데 부작용에 시달리던 5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연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저희 오늘 또 재보는 MBC에 준비했습니다. 강선무님이 개인 자격으로도 참가 못하나요 하셨는데 개인 자격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면 내일은 저희가 네. 새로운 분들이 하시죠? 예. 프리데스크 하차하는 건가 저희? 아니, 금요일은 그렇죠. 특집 프리데스크로 저희 찾아가니까 저보다 훨씬 묵직한 남성분과 그다음에 굉장히 또 텐션이 좋으신 두 여성분이 그러니까요. 하시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확인해 주세요. 좋겠습니다. 혹시 놀라실까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새로운 또 다른 진행자분들과 함께하시고 저희는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